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한의학으로 이거를 이제 케어를 하느냐, 어떤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치료하는 그 수단이 결국 침, 약, 연고인데요. 화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침을 맞게 되면 사실은 진통 효과가 생깁니다. 깊은 화상에는 흉터가 좀 덜 남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증 치료할 때도 사실 침을 맞잖아요. 그쵸. 그럴 때 같은 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든 연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한의원에서는 화상 연고를 자체적으로 조제한 연고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한의원에서 자운고라는 연고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화상들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 이야기를 하면 침으로 나을 수 있는 화상이 또 범주가 있고요. 네. 안 되는 또 범주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침을 어떻게 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네. 정말로 이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이 그거를 조금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분들이 보고 판단할 때 이건 난 빨리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의원에 오는 케이스들이 말씀드렸듯이 수술하자고 해서 오는 케이스들인데요. 수술하자고 하는 케이스들은 죽은 조직이 두껍게 이렇게 덮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할 때는 추가적인 좀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피를 제거해주는 일종의 수술인데요. 다행히 한의원에서도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죽은 조직은 마취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죽은 조직을 이렇게 메스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재생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침을 맞을 때 아프지는 않나요? 그 조직을 제거하고 그 환부에 침을 맞을 때요. 아프지 않죠. 왜냐하면 표피층이 다 그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침을 놓더라도 표피를 뚫을 때 아프지 오히려 손상된 경우에는 침을 놓을 때 통증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무서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왜냐면 보통 화상에서 안 그래도 아픈데 여기다가 직접 침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화상으로 아픈 건 소독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고요. 실제로는 침 맞고 연고를 바르면 통증이 정말 거의 없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환부와 환부 주위에다가 이렇게 자침을 하는데 되게 진통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생 효과도 있는 재생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찌됐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물질들이 혈액과 진물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 작용들을 촉진시켜줘요. 우리가 통증을 경감시키고 회복시키는 재생 물질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여담 수준입니다. 한의학이 왜 비과학적인지 아세요? 예? 갑자기? 글쎄요.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비과학적이야. 왜 비과학적일까? 연구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놨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침을 놨었을 때의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연구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금방 증명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논문들이 이제 면역 물질과 뭐 침 치료의 관계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이에요. 그냥 났는데 네. 거길 살펴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더라, 이게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낫는다가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의학은 그래서 제가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이 아닙니다라고 한 게 의학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론이 좋아봤자 안 나오면 그건이죠. 맞아요. 그거는 낫게 하는 거지. 네. 아까 두 번째 연고 얘기하시다가 연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연고가 하는 역할들 자체가 아무튼 죽은 피부, 가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죽은 피부들을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고 안에 있는 그 살들이, 피부 조직들이 육아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진피층 아래에서부터 손상된 피부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고요. 이게 다 올라오고 나면 이 표피세포가 옆으로 이주를 합니다. 점점 이주하면서 이렇게 똑똑하네. 우리 몸이 참 똑똑해요. 다 기억을 해요. 손톱의 손상이 혹은 절단 혹은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이 기억해서 손톱을 재생시킵니다.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지표들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냥 진료의사로서 궁금한 게 연고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고를 그냥 일반적인 공기가 아니고 정말로 대중들을 위한 그렇게 그 연고가 사실은 예전에는 네. 원장님도 자원고를 쓰시다가 점차 네. 진료를 해보고 더 네. 좋은 걸 개발을 하셔가지고 네, 네. 개발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사실은 화상 치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감염, 하나는 피부염. 그러니까 감염이 안 생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감염이 생긴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그 전 네, 시간에 네, 드렸는데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피부염은 생기는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 연구 하나로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연구까지 딱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라 처음에서 화상 연고를 가지고는 대부분 화상들은 다 치료가 되고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만 대처하면 누구나 훌륭하게 그 화상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실 건지. 사실 파실건지는 진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약이 네. 많기 때문에 예. 그 원해탕전에서 재조제하거나. 맞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장님. 근데 이제 이런 그 전에 제약 이제 회사로 가요. 예.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걸로 다 치료하는데 이를테면 임상적인 그 경험이 없으면 주저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네.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걸 바르면 다 됩니다. 일부는 맞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과정들이 임상적인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좀 쌓여야지 되는 거죠. 되게 궁금한 게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 아까 피부염과 그냥 염증 제일 걱정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감염. 네. 두 개 차이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세균이든 네. 뭐 바이러스든 네. 아무튼 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그렇죠. 네. 그 감염 증상은 정확하게 홍종열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렇게 붓고 열나고 고름이 차고 이런 것들이 감염 증상이고 피부염은 대부분들은 가려움, 알러지성 피부염이든 접촉성 피부염이든 가려움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감염은 외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 그 다음에 피부염은 그런 게 없어도 내 몸 자체에서 나올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는 염증. 자가 면역으로. 네네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된다든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 상처가 있을 때에 많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맞아요. 낫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얘기랑 같은 거네요. 비슷한데 이제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나치게. 예, 지나치게 예, 예, 예. 과도해졌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네. 어찌 보면 연고 자체가 하나의 알러지 원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체를 해주면 그 증상들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침, 연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무기 약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한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화상은 72시간 정도까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청열시키는 약을 열독을 제거해주는 약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 한의원에 오는 케이스들이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혈을 보호하는 처방들을 씁니다. 주로 팔물탕에다 가감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회복 속도를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회복 쓰시는 속도를 거죠. 높이고 결국은 그 유가 조직을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한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치를 함에 있어서 화상이 관절 부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게 되잖아요. 네. 파였는데 적절하게 부목을 대서 최대한 신전을 시켜줘야지 이 살이 차면서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덮일 수 있어요. 왜 화상 입은 분들 이렇게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손에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내원하는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후유증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오는 케이스. 네.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부목을 대서 나중에는 고정을 시키고 피부가 재생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런 증상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타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재차 또 피부 이식 수술을 해요. 네. 다시 구축된 걸 피기 위한. 네. 그거 펴고 이거 피부 다 잘라내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또 그것도 한 번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아이들은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에 다시 이제 붙인 살은 덜 자라고 자기 살은 잘 자라기 때문에 다시 구부러져요. 크면서 이제 재차 수술을 계속해요. 피부 이식술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속도 차이가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구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치료할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에 네. 처음에 조치를 할 때에 부목을 대는 것만 가지고 이 현상을 모두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도다. 예, 예. 부목을 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근데 그거 하나를 안 해서 환자들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붕대를 감았는데 이게 네. 구부러진 상태에서 붕대가 감아지면 서로 붙어버려요. 표피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붙어 가장 인접한 부위로 이동하면서 이게 표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펴면 이게 찢어지고 거죠. 출혈이 예, 되는 예, 거겠죠. 예. 화상을 입은 그 상태 위에다 그냥 부목을 대는 건가요? 연고를 도포하고 네. 나서 이제 그 부목을 대줘야죠. 하고 네. 감아버리는 건가요? 네, 감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손바닥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핀 상태가 돼야지만 네.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는데 화면 이렇게 보여요.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걸 조치를 이게 최대한 부목을 대서 이게 핀 상태에서 치료가 되는 것과 이게 그렇지 않고 붕대를 말아버리면 이 상태에서 치료가 돼버리면 결국은 또 피부가 좁아져 버리, 그러니까 손바닥이 네. 좁아져 버리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고 이거는 세심하게 치료를 해야 돼요. 정말 치료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시겠네요. 한 번 치료하는데 근데 숙달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후두둑하지만 네. 하루에 저는 3번씩 치료하잖아요. 아, 하루에 3번 치료하세요? 하루에 3번씩 치료를 하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드레싱은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하루에 3번씩 치료를 하냐면 연고를 이렇게 잘 드레싱을 해놔도 연고가 진물과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게 말라버려요. 근데 말라버리면 환부가 악화가 됩니다. 예. 마르지 않도록 보습. 끊임없이 그 연고들을 잘 갈아줘야 돼요. 갈아주고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정말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처는 처음부터 잘 치료하는 것만이 후유증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유증이 크게 장애가 올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은 잘 모르죠. 어떻게 해야지 잘 치료를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화상 이외의 이야기인데요. 예. 욕창 환자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주로 고령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고 압박받다 보니까 이렇게 욕창이 생기는데요. 욕창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피층이 손상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치료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네.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이게 네. 계속 소독하고 항생제 먹고 이렇게 네. 하더라도 그게 치료가 안 돼요. 어, 처음부터 가벼웠을 때부터 치료를 잘했으면은 그렇게 심하게 가지도 않고요. 네. 심한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해주면 치료될 수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드레싱 바꿔주는 그 거예요. 드레싱으로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네. 화상 환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화상 환자가 드레싱을 하고 이제 뭐 예를 연고를 씀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진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욕창이 보통 다 메디폼 묻히고 있거든요. 네. 진물만 흡수해 주는데 초기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이게 점점점 메디폼으로 진물을 흡수해 주면 그 상처의 그 면이 마르기 시작해요. 마르기 시작하면 딱지가 생기겠죠. 네. 딱딱해지고. 딱지가 생기면 다시 그게 깊어져요. 또 아. 압박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안에까지 이렇게 죽어가지고 구덩이처럼 예, 이렇게. 동이 네.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문제였으면 이 상처의 치료 방법과 드레싱의 방법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안 낫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의사로서 이거는 뭐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 환자 중에 저한테 보증기탕을 항상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욕창으로 그렇게 누워 계신데 근데 보증기탕만 먹으면 맞아요. 살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 욕창 치료의 전문가는 침, 한약, 연고를 갖고 있는 한의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드레싱으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처를 계속 소독하고 항생제를 먹고 해도 이게 재생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안 낫잖아요. 네. 안 근데 나오면 더 이상 어떻게 하질 말아야겠네. 그러니까 그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린 침이 있잖아요. 우린 한약이 있고 이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대부분의 상처들을 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상처, 난 상처들, 그렇죠. 화상이든 필요한 건 욕창이든 그렇죠. 정성이다. 정성이죠. 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